환율이 1,600원 간다. 이 문장을 들으면 대부분은 설마라고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향해 달러 베팅을 걸고 있는 자금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그래도 괜찮겠지라며 주식 사들이는 개인들. 지금의 환율 논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변수, 금리 인하 연기. 2025년 11월 제롬 파월은 단 한마디로 시장을 얼려버렸죠. 12월 금리 인하? 시기상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월스트리트가 바로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은 하루 만에 4% 하락, 코인 시장은 반토막.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이게 뭐야,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며? 하지만 파월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원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와 달러 강세 사이에서 꼼짝없이 끼어 있죠. 결국 연준은 이번에도 트럼프의 정치와 시장 현실 사이의 줄타기를 택합니다. 그 사이 달러는 조용히 강해지고 있었죠. 2부 AI 버블의 붕괴 신호. AI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손이 탈 지경이죠. AI 버블이 온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숏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꿈을 사고 있다. 샘 올트먼도 말했죠. 거품은 언젠가 꺼진다. 하지만 그게 성장의 과정이다. 이 말이 멋있게 들리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폭락을 예고하면서도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정한 흐름이 달러와 원화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AI 버블이 꺼지면 위험 자산은 다 같이 빠집니다. 즉 한국 시장도 같이 맞는다는 거죠. 한국의 기묘한 랠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반년 새 무려 80% 상승. 한국 주식이 이렇게 강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하죠. 오른 건 딱 몇 개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 2차전지. 나머지 수천 개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집중된 버블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떠났어요. 7월 이후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60억 달러. 그런데 주가는 더 오릅니다. 왜? 개미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버블을 완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다. 은행 예금 잔액은 줄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딜 가냐고요? 증시로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갑니다. 2025년 들어 주식 예탁금이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절벽, 예금 금리는 인플레를 못 따라가죠. 이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에 두면 손해, 차라리 코스피에 넣자. 결국 버블의 연료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이 절박함은 거품보다 더 무섭죠. 5불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최근 분석에서 이렇게 말했죠. 84% 확률로 환율이 상승한다.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지금 달러가 나가고만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 4개월 연속 감소. 해외 투자 확대 연간 200억 달러씩 나갑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의 문제이자 한국 경제의 달러 펌프가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제 유가와 지정학. 달러가 강세일수록 유가도 들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까지 섞였죠. 미국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원유도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줄면서 유가가 오르고 한국은 수입 대금으로 달러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에 빠집니다.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의 두 번째 파도. 달러 패권과 심리의 전쟁. 이 모든 현상은 결국 달러 패권의 그림자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 통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못합니다. 인플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 그 순간 자본이 신흥국으로 잠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기회가 아니라 환상의 유동성 착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우리와 투자 협력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안에서만 돈을 돌리죠.
한국이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달러 유출의 핵심 원인입니다. 1,600원의 역사적 의미. 환율 1,600원. 이 숫자는 한국 경제에게 나쁜 기억을 불러옵니다. 1997년 IMF 때 환율은 2,00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600원 돌파. 그리고 지금 같은 구조가 또 보입니다. 과도한 신용 확대, 외국인 자금 이탈, 내수 부진, 그리고 버블 낙관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속도뿐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훨씬 빠르고 훨씬 얇습니다. 한 번의 심리 붕괴면 환율은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착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위기 때도 결국 회복됐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자기 살기 바쁘고 중국도 자국 통화 방어 중이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 즉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고립형 위기예요. 그 속에서 원화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그래서 환율 1,600원은 단순히 환율 예측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자산에 대한 신뢰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숫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죠. 1달러가 너무 강하다. 2. 한국의 달러가 너무 없다. 3. 한국 경제를 믿는 사람이 줄었다. 세 가지 모두 맞습니다. 환율은 결국 심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기대는가를 보여주죠. 1,600원이라는 숫자,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원화를 믿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